자, 가장 어려워했던 용해도 파트에 대한 강의 시작하도록 할게. 우리가 그래도 어느 정도 수업 시간에 일단 밀도에 관한 이야기까지는 다 잘 설명을 했고 너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한 상태니까 일단 앞쪽에 배운 밀도랑 여기서 이제 배울 용해도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어떠한 차이점이 있느냐를 좀 먼저 설명을 하도록 할게. 그리고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 밀도는 내가 앞에서 말했듯이 수업 시간에서 말했듯이 어떤 용기가 이렇게 있고 그 용기 안에 물이 예를 들어서 100ml가 차 있어. 물이 100ml가 차 있습니다. 그럼 그 안에 소금 알갱이들이 이렇게 들어간다고 해보자. 소금물이 만들어지는 거죠. 오케이? 그럼 이렇게 소금물이 만들어질 때 이 소금이 물 안에 얼만큼 빽빽하게 들어차 있냐를 설명하는 것이 밀도라고 이야기를 했지. 그래서 내가 다른 말로 밀도는 빽빽한 정도로 이해하면 일단은 좀 편리할 것이다 라고 수업 시간에 설명을 했어요. 그죠? 물론 정확한 밀도의 정의는 조금 더 어렵고 이거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지만 중학교 단위에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해할 정도는 이 정도만 이해를 하면 충분하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까지만 설명을 해줬던 거거든. 어쨌거나 밀도는 이건데 그럼 용해도는 뭐냐? 용해도는 이렇게 물이 있어. 소금이 있어. 그러면 이 물 안에 소금이 얼마만큼 녹을 수 있느냐를 설명하는 것이 용해도예요. 뭐라고? 용해도는 물 안에 소금이 얼마만큼 녹을 수 있는가? 를 설명하는 거다.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용기가 있으면 실제로도 한번 집에서 해보면 음식 가지고 장난친다고 욕을 먹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집에서 예를 들어서 물 100ml가 이렇게 있어. 여기다 그럼 네가 소금을 계속 넣는다고 해보자. 소금을 계속해서 물속에다 넣게 되면 일정량의 소금을 초과하게 되면 소금이 이렇게 녹지 않고 이쪽에 그냥 결정 상태로 방치되어 있어. 무슨 소리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소금이 녹게 되면 이렇게 결정 상태로 남아있지 않잖아. 근데 일정량의 소금 이상을 넣게 되면 이렇게 결정 상태로 방치가 되어 있는다 라는 뜻이 되는 거지. 이해가 됐을까? 방치라는 표현이 조금 거슬릴 수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이렇게 일정 부분의 소금들은 아예 녹지 않고 남아있게 된다. 요게 이제 일정량의 물이 녹일 수 있는 소금의 양을 초과했기 때문이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제대로 용해와 용액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게. 용해는 한 물질이 다른 물질에 녹아 고르게 섞이는 현상이야. 그러니까 물속에 소금물이 녹아서 고르게 섞이는 현상, 소금물이 되는 현상을 용해라고 한다고 볼 수가 있겠지. 그래서 용질이라는 게 있고 용매라는 게 있고 용액이라는 게 있어. 먼저 용질 같은 경우에는 다른 물질에 녹는 물질이야. 녹는 대상이 되는 거, 설탕, 소금 이런 애들이 되겠지. 그런 것이 용질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용매 같은 경우에는 그 설탕이나 소금을 녹이는 애들, 물 같은 애들이 되는 거지. 오케이? 그리고 이 용질과 용매가 고르게 녹아져서 섞여서 용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되면 뭐가 된다? 용액이 된다. 그래서 용액은 용질과 용매가 고르게 섞여 있는 물질이다 라고 되는 거죠.
그래서 용질과 용매는 구분을 해주는 연습이 좀 필요합니다. 이해됐을까요? 그 다음 용액의 종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포화용액이랑 불포화용액 두 가지 개념이 나오거든요. 먼저 포화용액 같은 경우에는 일정량의 용매에 용질이 최대로 녹아있는 용액 이렇게 되어 있어. 그럼 이 말은 뭐냐? 물 100ml가 있어. 그럼 이 물 100ml가 녹일 수 있는 소금의 양이 정해져 있다고 내가 아까 얘기를 했지. 그러니까 그 정해져 있는 양, 한마디로 최대로 소금이 녹을 수 있는 양, 그 최대치만큼 다 녹아있는 용액이 포화용액인 거야. 오케이? 그럼 포화용액에는 소금을 더 집어넣어도 소금이 녹지 않겠지. 왜냐하면 그 용매가 녹일 수 있는 용질의 한계치를 초과했기 때문에. 오케이? 반면에 불포화 용액 같은 경우에는 포화 용액보다 용질이 적게 녹아있는 용액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용질이 더 녹을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지. 오케이? 포화 용액보다 용질이 적게 녹아있는 용액이라는 거는 결과적으로 아직 그 최대치를 달성하지 않은 거잖아. 녹일 수 있는 최대치를. 그러니까 당연히 더 녹을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해가 됐을까? 좋습니다. 그러면 용해도를 볼게. 이 용해도라는 거는 이제 어떤 온도에서 용매 100g에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그람 수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용해 파트를 배우면서 용질이 최대로 녹아있는 용액, 용질이 적게 녹아있는 용액,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 이 최대값, 용매의 용질이 최대로 녹일 수 있는 이 최대값을 수치화시켜서 표현한 게 뭐다? 용해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지. 이해됐을까? 그래서 어떤 온도에서 용매 100g이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그람 수를 용해도라고 하고 100g으로 한정을 지어놓는 이유는 이게 약간의 단위수여서 그래. 오케이? 100g이 약간 기본이 되는 일종의 측정의 단위가 되는 그러한 숫자잖아. 그렇기 때문에 100g 기준으로 해서 용해도를 설명을 하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용해도는 일정한 온도에서 같은 용매에 대한 용해도는 물질 종류마다 다르기 때문에 용해도는 물질의 특성, 용해도는 물질의 특성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용해도는 용매와 용질의 종류, 온도에 따라서 달라지게 돼요. 이해됐을까?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 볼게요.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용해도 곡선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요거는 조금 내용이 길어질 것 같으니까 다음 비디오에다 담아 볼게요.